말도 안 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럴 수 있어? 효민아, 넌 정말 네 새끼들보다 돈이 더 중요하구나. 시어머니가 친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민희야, 잠깐 나 좀 보자. 저를 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흐릿하고 지쳐있던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민희야, 10년 동안 참 많이 참았구나.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여러분,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한테 하신 그 한마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주인공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민이에요. 올해 38살이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28살이었죠.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민희야,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20대 후반 넘으면 괜찮은 남자 다 나가. 그런 말들 들으면서 솔직히 조금 조급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갔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효민 씨였어요. 첫인상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괜찮았어요. 키 178cm의 다부진 체격, 얼굴도 준수했고 무엇보다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민희 씨,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곧 큰 사업 구상 중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기회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28살이면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이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오, 이 사람 뭔가 다르네? 비전 있어 보이네. 완전히 속은 거죠. 근데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그 사람은 혼자 자취하는 저를 위해 시어머니한테서 받아온 반찬을 챙겨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인데 민희 씨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와, 효민 씨 진짜 맛있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완전히 반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셨어요. 민희야, 우리 효민이가 좀 철이 없긴 한데 착한 애야. 네가 많이 이끌어줘.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좀 철이 없긴 한데 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경고였는지. 시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눈빛만큼은 정말 따뜻하셨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효민이 잘 부탁해. 그렇게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됐어요. 2016년 봄이었죠. 결혼 1년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딸 서연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머님, 서연이 보러 오세요. 제가 전화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할머니 왔다. 갓 태어난 손녀를 보시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민희야, 고생했어.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다. 시아버님도 손녀를 한참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 꽃이 피었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 나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 왔구나. 남편도 처음엔 좋아했어요. 우리 딸 예쁘지? 당연하지. 아빠 닮아서 이렇게 예뻐.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글쎄요.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2년 후 둘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시부모님은 역시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네. 민희야, 고생했어. 아들까지 낳아줘서 고마워. 근데 남편 반응은 어떤 줄 아세요? 또 해야? 돈이 더 들겠네? 그게 첫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평생 상처더라고요. 섭섭함은 당연하고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돈으로 생각하네? 근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참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했지요. 그리고 서연이가 3살, 준호가 1살 때부터 점점 실금처럼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결혼 전 모습이 완전히 아니더라고요. 여보, 오늘 면접 어떻게 됐어? 아, 그게 말이야. 거기 분위기 별로더라.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럼 다음 주에 보기로 한 그 회사는? 거기? 아, 나 그거 안 갈 거야? 월급이 너무 적잖아. 난 내 가치를 아는 곳에 가야지. 한 달이 2달, 2달이 6개월. 그 사람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서연이는 자랐죠. 아빠, 같이 놀자. 딸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가면요. 아빠 바빠, 나중에. 휴대폰만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 서연이는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서더라고요. 겨우 3살인데 벌써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어요. 2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거기다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했어요. 인테리어 소품 파는 작은 쇼핑몰이었는데 그거라도 안 했으면 저희 가족은 아마 굶었을 거예요. 서연아, 엄마 동생 밥 먹일 동안 그림 그리고 있어. 응? 응, 엄마. 겨우 3살이었는데 우리 서연이는 벌써 착한 아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생 챙기고 엄마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분, 3살짜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서연이는 9살, 준호는 7살이 됐고요. 여보, 서연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학원? 벌써? 겨우 9살인데 무슨 학원을 보내? 영어랑 피아노인데 다른 애들은 다 다니잖아. 에휴, 돈 없어. 나중에 내. 나중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나중에 뿐이었어요. 결국 제가 혼자 해결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쇼핑몰 주문 처리하고, 포장하고, 발송하고, 고객 문에 답하고,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벌고, 가끔 생활비가 부족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마다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이가 아직 일을 못 구해서요. 민희야, 괜찮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서연이랑 준호는 잘 지내지? 네, 어머니. 애들은 잘 있어요. 우리 손주들 보고 싶네. 주말에 데리고 와. 네, 그럴게요. 시부모님은 정말 손주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주말만 되면 서연이랑 준호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고 하셨죠. 할아버지, 그네 태워주세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가 높이 밀어줄게. 할머니, 나는. 준호야, 할머니랑 미끄럼틀 타자. 그 모습 보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은 최소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사랑받고 있구나. 반면 남편은 어떤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애들 좀 봐주세요. 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어쩌다 한번 아이들 봐주는 주말이면 아이들 맡기고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효민이 이 자식, 너 아빠 노릇은 하고 다니는 거냐? 아빠, 무슨 소리예요? 저도 바쁘다고요. 바쁘다고요? 기가 막혀서 뭐가 바쁜데요? 그럼 저희 친정 쪽은 가족이 없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이 간 넘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상하신 시부모님이 그냥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시고 아들 대학도 보내고 하셨죠. 효민아, 사람은 말이야. 땀 흘려번 돈이 제일 든든한 거야. 너도 이제 두 아이 아빠인데 자리 좀 잡아야 하지 않겠니? 아빠, 그런 옛날 얘긴 그만하세요. 지금은 투자 시대라고요. 투자, 허튼 소리 그만하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잡아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에이, 아빠는 몰라요. 그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문득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까 9살 서연이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자고 있었어요. 7살 준호는 손에 자동차 장난감을 꼭 쥔 채 자고 있었고요.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애들, 아빠 사랑 제대로 못 받고 크는구나. 남편은 아이들한테 완전 무관심했거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래, 잘했네. 근데 아빠 바빠? 나 내일 생일인데. 응, 생일? 아, 그래. 나중에 선물 사줄게. 근데 그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준호 챙기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아빠는 바쁘니까 우리끼리 놀자. 응, 누나. 9살 누나가 7살 동생 달래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아이는 왜 낳았는지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밑에서 천불이 막 올라왔지만 저마저 아이들한테 안 좋은 얼굴 비추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또 참고 지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니 저러겠지, 자리 잡으면 철 들겠지 싶은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러다 제 삶에 균열이 생길 구체적인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서연이랑 준호도 함께 상처받고 있었죠.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자기야, 나 드디어 취직했어. 남편이 신이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어디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정신 차렸나 싶어서요. 건강식품 회사야. 월급도 괜찮고 승진 기회도 많대. 거실에서 TV 보던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회사 다니는 거야? 그럼 아빠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서연이 예쁜 건 많이 사줄게. 정말. 나도. 준호도 뛰어왔죠. 그럼 준호도 장난감 많이 사줄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구나. 어머니, 효민 씨가 취직했대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요. 그래? 어디 회사인데? 건강식품 회사래요. 이제 좀 안정되겠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지 한 달이 넘어갈 때였어요. 여보, 회사에서 월급 안 받았어? 아, 우리 회사는 성과급 제도라서 3개월 후에 몰아서 받는데. 그래? 그럼 명함이라도 있어? 명함? 아직 안 나왔어. 신입이라서. 뭔가 좀 찜찜했어요. 아빠, 회사 재밌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응, 재밌지? 아빠 회사 이름이 뭐야? 그건 다음에 알려줄게. 아빠 피곤하다. 그 사람은 대답을 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 책상을 정리하다 구석에 팜플릿 하나를 발견했어요. 스타라이프, 당신의 꿈을 이루는 건강 파트너.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판매원 상시 모집. 응, 스타라이프.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대체 뭐야? 건강 파트너? 판매원.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뭐긴 뭐야, 사업이지? 딱 봐도 다단계잖아.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직장이야. 제 목소리가 커지자 방에서 서연이가 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 아, 아니야, 서연아. 들어가 있어. 야, 다단계가 뭐가 어때서?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야. 미국에선 정식 사업이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부모님한테, 애들한테까지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 나 일하잖아. 이것도 일이야. 그 사람은 당당하더라고요.
방문 뒤에서 서연이랑 준호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누나, 아빠, 엄마 왜 싸워? 쉿, 조용히 해. 두 아이의 눈에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아, 그래. 일단 알았어. 오늘은 그만하자. 잘 알아보라고. 미국에선 뭐 어쩔지 몰라도 여기서는 난 못 믿겠어. 두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따지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니는 남편 성격을 잘 알기에 이것도 한철이지 싶었어요. 어느새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자기야, 나 오늘 대박 쳤어. 남편이 커다란 상자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빠 뭐 샀어? 준호가 뛰어왔죠. 이거 아빠가 팔 건강식품이야. 와, 많다. 이거 다 팔면 아빠가 돈 많이 벌어. 정말? 그럼 나한테 자전거 사줘? 그럼 사줄게. 저는 식겁했어요. 2세트 값이 얼만데? 차갑게 물었죠. 한 세트에 150만 원. 2세트면 300만 원이지. 뭐, 당신 미쳤어. 그 돈 어디서 났어? 카드로 끊었지? 걱정 마. 이거 일주일 안에 다 팔아.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서연이는 저희 부부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게 보였나 봐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상자들은 그대로였어요. 아빠, 건강식품 안 팔았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사람들이 아직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아빠 거짓말했어? 일주일이면 다 판다고 했잖아. 서연아, 그런 거 아니야. 한 달이 지나도 상자는 여전히 그대로. 그리고 카드값 청구서가 날아왔죠. 310만 원. 여보, 이거 어떻게 갚아? 걱정 마. 내가 이번 달엔 꼭 실적 올릴 거야. 당신 맨날 그 소리만 해. 서연이 학원비도 밀렸고 준호 유치원비도 내야 하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날 밤이었어요. 서연이랑 준호가 방에 누워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우리 집 가난해? 아니야. 근데 엄마가 왜 자꾸 돈 얘기해? 그건 아빠가 돈을 안 벌어서 그래. 그 소리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구멍가게 쇼핑몰로는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걱정됐어요. 결국 그 카드값은 저 혼자 해결했죠. 쇼핑몰 수익으로 카드값을 갚았어요. 그렇게 1달, 2달,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는 자꾸만 밀렸고요. 시부모님께 돈 얘기 자꾸 하는 것도 이제 죄송하고 애들 자는 시간에 야간 편의점 알바를 구해봤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집 근처 편의점 알바 구한다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야간 알바는 남자만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할 수 있다고 연락 달라고 했지만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피폐해지고 얼굴은 푸석푸석해서 거울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은 점점 쌓여갔지만 역시나 저는 꾸역꾸역 참아가며 쇼핑몰이라도 열심히 연명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삶에 지치고 무뎌지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아빠, 카톡 왔어.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려 하자 아, 그건 내가 볼게. 하며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근데 그 순간 서연이가 뭘 봤나 봐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라 하트. 아빠, 보라가 누구야?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 회사 사람. 회사 사람 이름이 왜 하트야? 서연아, 아빠 바쁘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은 서연이를 방으로 보냈어요. 여보, 보라가 누구야? 아, 회사 선배. 팀장급 되는 사람이야. 팀장. 다단계의 무슨 팀장? 아니, 그러니까 상위 핀? 그런 거지 뭐.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제 가슴 속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자기야, 나 오늘 밤 늦을 거야. 회사 세미나 있어. 세미나? 몇 시에 끝나는데? 글쎄, 10시? 11시? 끝나고 회식도 있고. 아빠,
나랑 약속했잖아. 오늘 숙제 같이 하기로. 서연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 아빠 다음에 해줄게. 아빠 맨날 다음이래. 서연이는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섰어요. 그 사람은 그날 새벽 4시가 넘어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면서요. 여보, 이제 와? 많이 늦었네. 회식했다고 했잖아. 피곤해 죽겠네. 그리고는 씻지도 않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그 후로 남편의 세미나는 잦아졌어요. 오늘도 세미나야? 응, 이번 주는 신규 회원 교육 기간이라서. 토요일도? 그래, 주말이 오히려 더 바빠. 아빠, 토요일에 나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준호가 울먹였어요. 준호야, 미안. 다음 주에 가자. 아빠 맨날 다음 주래. 준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면서 품에 안았죠. 준호야, 아빠는 많이 바쁜가 봐. 누나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번 주에 꼭 놀이공원 가자. 그러니까 울지 마. 겨우 아이를 달래놓고 남편과 대화 좀 하려니 이 인간 벌써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동안 직장이라고 꾸준히 다니는 걸 못 봐서 그런지 이렇게라도 바쁘게 산다고 집중하는 게 보이니까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야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한테 소홀했던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도 이제 마음을 비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우연히 남편 SNS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죠. 스타라이프 탑세일즈 달성 축하.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남편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태그에 김보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라. 상위핀이라던 그 여자? 저는 김보라의 SNS를 들어가 봤어요. 그곳엔 남편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오늘도 효민 오빠와 함께 열일.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헉.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민희야, 효민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 회사 일이 바쁘다고. 무슨 회사가 그렇게 바빠? 제대로 된 회사는 맞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단계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희야, 솔직히 말해봐. 효민이가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녀석이 문제지. 시어머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나저나 우리 손주들은 잘 지내지? 네, 서연이랑 준호 잘 있어요. 이번 주말에 데리고 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거든. 네, 그럴게요. 주말이 됐어요.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죠. 두 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준호,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시아버지는 두 손주를 번갈아 안아주셨어요. 많이 컸네. 많이 컸어. 할아버지, 나 이제 9살이야. 준호는 7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었어. 와, 할머니 떡볶이 제일 맛있어. 준호는 돈가스 좋아하지? 네, 할머니 돈가스 최고예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애들이 집에서는 저렇게 못 웃는데 민희야, 효민이는 왜 안 왔어?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아버지, 회사 일이 있다고. 회사 일? 토요일에? 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 녀석, 애들 아빠 노릇은 하고 다니는 거냐? 아버지, 서연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아빠는 맨날 바빠서 같이 못 논대요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 나쁜 아빠야.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친구들은 아빠랑 주말에 놀이공원 가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일한대.
준호야, 시아버지는 손주를 안아주셨어요. 준호야, 아빠가 바쁜 건 돈 벌려고 그런 거야. 그럼 돈 많이 벌면 나랑 놀아줘? 그럼, 하지만 시아버지 얼굴은 어두웠어요. 여보, 효민이 그 녀석 정말 걱정이야. 나도 알아. 저러다간 민희도 애들도 다 잃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효민아, 내가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아야 할 텐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남편 차 청소를 하다가 조수석 밑에서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반짝이는 금색 귀걸이. 저는 귀걸이를 하지 않아요. 설마. 저는 다시 김보라의 SNS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김보라가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죠. 내 애정템 귀걸이. 이거 없으면 불안해. 업로드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귀걸이를 손에 꽉 쥔 채.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물었어요. 여보, 왜? 저는 귀걸이를 내밀었어요. 이거 뭐야? 효민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당신 차에서 나왔어. 조수석 밑에. 이거 보라라는 여자 거 맞지?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보라 선배가 차 태워달라고 해서 그때 떨어뜨린 것 같아. 차 태워줬어. 언제? 왜? 회사 일로 같이 영업 나갔었어. 밤 11시에 새벽 4시까지.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여보, 진짜야.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 SNS 다 봤어. 김보라가 당신한테 하트 보내고 최고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도 다 봤다고. 그건 그냥 회사 선후배 사이의 동료로서 표현이겠지. 난 모르는 일이야. 하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선후배가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차에서 귀걸이를 떨어뜨려. 엄마, 아빠 그만 싸워. 서연이가 울면서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만 싸우라고. 뒤에서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멈칫했어요. 서연이는 저희를 번갈아 보며 울었어요. 맨날 싸우면 어떡해. 나랑 준호 무섭다고. 서연아, 저는 딸을 안았어요. 엄마는 왜 맨날 울어?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두 아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안방에서 잤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요. 그리고 이 가족의 균열은 이제 메울 수 없는 골이 되어버렸어요. 귀걸이 사건 이후로 저랑 남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대화는 사라졌죠. 밥 먹어. 응. 그게 전부였어요.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연이랑 준호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아, 밥 먹자. 예, 준호야, 유치원 갔다 와서 뭐 했어? 그냥 있었어.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쇼핑몰 주문을 처리했어요. 포장하고, 발송하고, 고객 문의에 답하고, 아이들 아침 준비하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남편은 여전히 밤늦게 들어왔어요. 이젠 왜 늦어지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거짓말만 돌아올 테니까요. 오랜만에 친구 수진이가 쇼핑몰 일도 도와주고 얼굴도 본다고 집으로 놀러 왔어요. 제가 먹고 사느냐 친구 한번 만나는 일도 없으니 집으로 온 거죠. 대학 동기였던 수진은 제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미니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은 먹고 다녀? 먹긴 먹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야, 나 네 친구야. 속이지 마. 효민 씨 때문이지?
말 안 해도 알아. 그 사람 또 사고 쳤어?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죠. 다단계, 빚, 김보라, 귀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서연이는 자기가 엄마를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호는 자꾸 우리 집 가난해? 라고 물어봐. 수지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니야, 이혼해. 그런 인간이랑 왜 살아? 내가 뭘 잘못했어. 혼자 돈 벌어서 집안 꾸리고 빚까지 갚아주고 애들까지 혼자 키우고 그런데 바람까지 피워. 이건 아니잖아. 수진아, 나도 알아. 근데 뭐? 애들이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니야, 제대로 된 아빠도 아닌데 뭘. 네 남편이 애들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약속 안 지키고 관심도 없고 생활비도 안 주는 아빠가 있는 게 나아?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말이야, 애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알아? 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는 울고 아빠는 거짓말하고 부부는 싸우는 거구나를 배우고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미니야, 지금 이혼 안 하면 서연이랑 준호한테 더 안 좋아. 애들이 이런 가정을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미니야, 제발 네 인생 좀 생각해. 그리고 애들 생각해. 38이야. 38. 아직 늦지 않았어.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했어요. 38살. 한창 아름다워야 할 나이인데 눈가엔 주름이 생겼고 입가는 처져 있었어요. 나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저는 조용히 아이들 방문을 열었어요. 서연이랑 준호가 나란히 자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잠결에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불을 꼭 껴안고 있었고요. 이 아이들 행복하게 자라야 하는데 저는 두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결정을 너무 늦게 하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새벽 1시 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더라고요. 여보. 왜? 저는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이혼 얘기.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미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년이야 10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당신은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 일도 안 하고 빚만 만들고 이제는 바람까지.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야, 내가 언제 바람을 폈어? 김보라. 그 여자랑 대체 무슨 사이야? 그건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거짓말.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고. 그게 다 김보라 때문이잖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100번도 넘게 들었어. 이번엔 진짜야. 나 다단계 그만둘게. 제대로 된 직장 구할게. 미니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효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이미 늦었어. 미니야, 나 지쳤어. 당신 믿고, 기다리고, 참는 거. 이제 못하겠어. 미니야, 제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서연이랑 준호한테 아빠 노릇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 서연이가 숙제같이 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당신 한 번이라도 해줬어?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아빤 나쁜 아빠야? 라고 물어봤어. 그 어린애가. 친구들은 다 아빠랑 주말에 놀이공원 가는데 우리 애들은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애들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장난감 하나? 같이 놀아준 시간 1시간. 미안해. 미안. 애들한테 해.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그때 아이들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서연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서연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깨어 있었어? 아까부터요. 서연이는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효민을 쳐다봤어요. 아빠, 서연아, 아빠는 나랑 준호 싫어해. 뭐? 아빠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 맨날 회사 간다고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효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린 딸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아빠가 바빠서 그랬어. 거짓말. 아빠 바쁜 거 아니야. 아빠는 그냥 우리랑 있기 싫은 거야. 서연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엄마는 맨날 일하고 우리 챙기는데,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나고. 서연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선생님이 그랬어. 아빠가 가족을 사랑하면 시간을 내준대. 근데 아빠는 시간 안 내주잖아. 남편은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나는 그냥 아빠가 우리랑 밥만 같이 먹어도 좋겠어. 주말에 집에만 있어도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딸을 따라 들어가 안아줬어요.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옷 몇 벌, 화장품, 노트북, 그리고 아이들 옷과 학용품. 엄마, 어디가? 서연이가 일어났어요. 서연아, 엄마 친구 집에 며칠 있을 거야. 너랑 준호도 같이 가자. 아빠는? 아빠는 여기 계실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내가 준호 챙길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디가?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친구 집에 며칠 있을 거야.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 생각 정리되면. 자기야, 애들까지 데리고 가게? 당연하지. 애들은 내가 키워. 남편은 서연이랑 준호를 봤어요. 두 아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서연아, 준호야. 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정신 차릴게.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우리 기다리는 거 지쳤어.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자기야, 나 가봐야 해. 언제 볼 수 있어? 모르겠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서연이랑 준호도 아빠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수진이 집 앞에 섰어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니야? 무슨 일이야? 짐은 왜? 애들도? 수진아,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우리 셋 다. 그래, 당연하지 들어와. 저는 수진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서연이랑 준호는 조용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10년 살던 집을 나왔어요. 남편과의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곧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것을요. 제가 두 아이랑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니야, 나야. 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딨니? 집에 없다며? 서연이랑 준호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말했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효민한테 다 들었어. 그 녀석이 또 사고를 쳤다며? 미니야, 우리 한번 만나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이랑 준호도 데리고 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니야, 부탁하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엄마는 네 편이야. 그거 알지?
그리고 우리 손주들 편이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한 찻집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서연이랑 준호도 함께 데리고 갔죠. 할머니, 우리 손주들. 시어머니는 서연이랑 준호를 번갈아 안아주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많이 컸네. 두 아이를 보시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이들한테 주스랑 케이크를 시켜주셨어요. 서연아, 준호야, 저기 키즈존에 가서 놀아도 돼? 할머니랑 엄마가 얘기 좀 할게. 네, 할머니. 두 아이는 키즈존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니야, 고생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효민 씨를 잘 못 챙겨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효민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그 녀석을 제대로 못 키웠어. 너무 곱게만 키운 게 화근이었지. 시어머니는 키즈존에서 노는 손주들을 바라보셨어요. 애들도 많이 힘들어하지? 네, 서연이가 많이 컸더라. 엄마를 걱정할 나이가 됐네. 어머니. 서연이가 요즘 너무 애어른 같아요. 저를 위로하고 동생도 챙기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어요. 효민이가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 공부는 잘했는데 끈기가 없었지. 뭐든 쉽게 이루려고만 했어. 노력은 안 하고 한 방에 대박 나겠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마찬가지였어. 회사 들어가면 3개월, 6개월을 못 버티더라고. 맨날 하는 소리가 사장이 내 능력을 몰라본다. 동료들이 시기한다. 그런 소리만 하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가 그랬어. 저 녀석, 저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애들까지 생기면 어쩌려고라고. 그래도 민이 내가 왔을 때는 엄마가 기뻤어. 내가 효민이를 잡아줄 줄 알았거든. 내가 착하고 성실하고 똑 부러지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내가 틀렸네.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네, 서연이랑 준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랑 나는 정말 기뻤어. 시어머니는 키즈존을 바라보셨어요. 드디어 효민이가 책임감을 갖게 되겠구나. 애들 때문에라도 정신 차리겠구나 했지. 근데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녀석은 애들한테도 무관심하더라.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 넌 아빠 자격이 없다고 소리치셨어. 민이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이혼해도 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이혼하고 싶다면 엄마는 말리지 않을게.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효민한테서 위자료 한 푼이라도 제대로 받아내야 해. 그동안 네가 갚은 빚도 돌려받고, 그리고 양육비, 서연이랑 준호 양육비 꼭 받아내야 해. 그게 아빠로서 마지막 책임이야.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소리지.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이야. 지금 응급실 빨리 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이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 민이야, 아버지 어떠세요?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 중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효민 씨는요?
연락하셨어요? 했지. 근데 안 받아.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겨우 받더라고요. 왜?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뭐? 아버지가? 응, 빨리 병원으로 와.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 아세요? 3시간 후에 왔어요. 3시간. 병원까지 차로 30분 거리인데 3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 이제 와? 아, 그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 아버지가 수술 중인데 무슨 미팅이야? 어쩔 수 없었어. 중요한 거였다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보셨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지치신 것 같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만 나이가 있으시고 출혈량이 많았어서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도 함께 인사드렸고요. 근데 남편은요? 복도 끝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효민 씨, 아버지 수술 잘 됐대. 그래. 다행이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수술 받으셨는데 다행이네가 끝이에요.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서연이랑 준호 학교 보내고 쇼핑몰 일 잠깐 처리하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랑 함께 있었죠. 민희야, 넌 바쁠 텐데 매일 올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와야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근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일주일 동안 딱 한 번 왔어요. 그것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죠. 효민아, 너 아버지 병원 안 가보니? 민희 혼자만 고생이 하잖아. 엄마, 나 바빠. 나중에 갈게.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사업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그렇게 사업이 잘 되냐?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얼굴 한번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곧 가볼게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아, 이 인간. 뚫린 입으로 저렇게 말을 하네요. 여러분, 더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왔을 때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거든요. 화면에 뜬 이름이요. 보라아트. 보라가 보고 싶대. 나중에 만나자고 해야지. 그 사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그 여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맞나? 2주가 지났어요. 시아버지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돌아오시고 말씀도 조금씩 하시게 됐죠. 민희야, 네, 아버지. 고마워. 매일 와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없으셨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효민이는 안 왔어. 그 녀석은 바쁜가 보구나. 시아버지 눈에 슬픔이 어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효민 씨가 요즘 일이 많아서 곧 올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아버지가 조금 좋아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3주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수진이 제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도 오셨고요. 남편한테도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지 위급하대. 빨리 와. 뭐, 지금 새벽 3시인데
지금 뭐라는 거니? 빨리 오라니까. 알았어. 갈게.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는데 숨소리가 너무 약하셨어요. 아이고, 여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손을 잡고 우셨어요. 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아버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은 안 오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왜 안 와? 가고 있다고. 2시간이 넘었는데 왜 안 와? 길이 막혀서. 곧 도착해. 새벽 3시에 무슨 길이 막혀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새벽 5시 45분, 시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오열하셨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건 6시가 넘어서였어요.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한 이 인간. 아버지.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면서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밤에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거야? 정말 이게 사람 맞는지요? 철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도 없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계속 붙어 있었어요. 조문객 맞이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근데 상주인 남편은요? 첫째 날은 나 잠깐 바로 앞에 나갔다 올게. 중요한 전화 왔어. 그리고 2시간 동안 안 오더라고요. 둘째 날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길래 슬쩍 봤어요. 주식 차트였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주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발인 전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보험금 얼마예요? 뭐, 보험 들어놓으셨잖아요. 얼마 나와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으셨어요. 효민아,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이야. 알아요. 근데 그것도 알아야 하잖아요. 장례 비용도 들고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시어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때리시려고? 근데 시어머니는 그냥 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죠. 나가. 네?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했어. 엄마,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돈 얘기를 해? 그게 자식이 할 소리야? 남편은 입을 삐죽거렸어요. 뭐 어차피 알아야 할 거잖아요. 빨리 아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몰라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돈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조문 온 친척분들도 다 들으셨어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사람이 종수 씨 아들이래. 어머나, 장례식장에서 저런 소릴. 자식 복도 지질이 없네. 저런 아들을 뒀으니.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발인 날, 저는 서연이랑 준호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영정 사진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할아버지, 나 태권도 금메달 딸 건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제가 두 아이랑 집을 나온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희야, 지금 빨리 우리 집으로 와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효민이가 지금 집에 와서 난리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빨리 와. 네가 와야 해. 저는 수진이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냥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왜 벌써 요양원을 가? 이렇게 멀쩡한데. 엄마가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저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당신, 지금 어머니께 뭐 하는 거야? 당신?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니가 부르셨어.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희야, 이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요양원 가라고.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 달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이놈아.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온화하시던 분이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제 며칠 됐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벌써 나한테 통장 달라고? 요양원 가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거짓말하지 마. 이 개만도 못한 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가 왜 통장을 원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 다단계인가 뭔가 하는 거기 빚 갚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그 김보라라는 여자. 네가 그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친 거 내가 다 알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민희야, 나도 다 안다. 내 속으로 난 새낀데 내가 제일 잘 알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효민이가 니한테 한 짓, 다단계 빠진 거, 김보라라는 년이랑 바람난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기회를 주고 싶었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스스로 정신 차리길 기다렸지.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이 녀석이 끝까지 이러네. 엄마한테까지 손을 벌려? 여러분,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난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재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면서요. 효민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넌 정말 네 새끼들보다 돈이 더 중요하구나. 그 한마디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서연이랑 준호, 네 자식들 말이야. 그 애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학원비 한 번이라도 내본 적 있어? 그건 민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 민희가 다 했지. 그럼 넌 뭘 했어? 아빠로서 뭘 했냐고.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치셨어요. 넌 애들한테 관심도 없잖아. 민희가 혼자 다 키웠어. 그러면서 지금 뭐? 엄마한테 돈 달라고? 요양원 가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서류 뭉치였어요. 이게 뭔지 알아? 네 아버지 유언장이야.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그래. 수술하시고 잠깐 좋아지셨을 때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셨어.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펼치셨어요. 네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나 박종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아들 박효민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효민아, 아빠가 평생 내게 바란 건 돈이 아니었다. 성실하게 살고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 하지만 넌 끝내 변하지 않더구나. 아빠는 내가 돈을 받으면 더 망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속하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닥치고 끝까지 들어. 시어머니가 계속 읽으셨어요. 둘째, 내 재산은 며느리 유민이와 손녀 서연, 손자 준호에게 상속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이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웠다. 효민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돈으로 서연이랑 준호 잘 키워라. 그리고 네 인생도 잘 살아라.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내려놓으셨어요. 셋째, 아내 김순자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노후 생활비를 남긴다. 넷째, 아들 효민이가 민희와 이혼할 경우 위자료와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남은 재산에서 강제 집행한다. 남은 재산이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직은 아버지 명의였거든요. 남편이 딴 생각하고 담보 잡힐까봐 아버지가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와 아이들을 걱정해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거야. 뭐라고?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셨잖아요. 이런 유언장은 무효라고. 시어머니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피식 웃으셨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 아버지가 공증받을 때 의사 소견서도 같이 첨부했어. 네 아버지 정신 멀쩡하셨어.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알아? 네가 1년 전에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5천만 원 해줬지? 그건 그 돈 어디 썼어? 사업에.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 돈 다단계인가 뭔가 아는 거 상위 등급 올라가는데 썼잖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그 뒤에 또 1,000만 원 가져갔지. 그건 뭐에 썼어? 김보라한테 줬잖아. 그 여자 차 사주는데 썼어.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모르는 돈을 언제 그만큼이나 가져갔으며 그것도 모자라 시아버지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차를 사줬다고요? 아버지가 그때 결심하셨어. 이 녀석한테는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고. 근데 민이랑 손주들은 달랐어. 민이는 성실하게 일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아버지가 항상 대견해 하셨어.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민이야, 아버지가 니한테 미안해 하셨어. 이런 아들 며느리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보상해 주고 싶으셨대. 니랑 손주들한테.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도 좀 주세요. 저 지금 빚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얼만데? 그게 좀 중간에 일이 꼬여서 2억 2천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2억 2천. 뭐, 네가 빚이 2억 2천이라고. 물건 사느라. 그리고 투자한다고. 투자. 무슨 투자? 코인이요. 김보라가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거야? 그 빚 갚으려고? 네, 그리고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이 집 팔아서 돈 만들려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어요. 박효민,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넌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나가. 엄마, 제발. 당장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민이야, 너라도 나 좀 도와줘.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서연이랑 준호 생각해서라도. 응,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이랑 준호 생각하면 당신이랑 못 살아. 민이야, 당신은 아빠가 아니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어.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좋아. 이혼하자.
대신 양육비 같은 거 기대하지 마. 난 돈 없어. 걱정 마. 아버지 유언장에 다 써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양육비 안 주면 남은 재산에서 강제 집행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낼 거야. 네 바람핀 거 증거 다 있어. 남편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무슨 증거? 김보라랑 찍은 사진, 카톡 내역, 호텔 출입 기록 다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흥신소 썼어. 3개월 전부터. 민희야, 엄마가 바보가 아니라고 했잖아. 효민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길래 조사했지.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여기 다 있어. 김보라랑 만난 날짜, 장소, 뭘 했는지까지. 남편이 서류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서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민희야, 이거 가져가. 이혼 소송할 때 쓰면 돼.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남편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엄마. 어떻게 엄마가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들,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넌 내 아들 자격 없어. 아버지 돈 빼돌리고, 마누라 속이고, 애들 버리고, 그게 아들이야? 나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오늘부터 난 자식 없다. 남편은 결국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요. 시어머니가 털썩 소파에 앉으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다. 하지만 시어머니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힘드셨죠? 저 때문에 효민 씨랑.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효민이가 잘못한 거야. 그 녀석이.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인데. 민희야,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넌 내 딸이야. 서연이랑 준호는 내 손주고, 효민이보다 니네가 더 소중해. 알겠지?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증거들 덕분에 재판은 일방적으로 제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죠. 피고 박효민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했으며 가정을 방치하고 경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할 때마다 남편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김보라랑 호텔에서 찍은 사진, 달달한 카톡 내역, 함께 여행 간 기록들 전부 다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다단계 사업에 빠져 2억 2천만 원의 빚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돈 6천만 원을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빼돌려 외도 상대에게 사용했습니다. 판사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민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진짜 반성하고 있어. 저는 피식 웃었어요. 반성. 지금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재판에서 지니까 무서운 거야? 당신이 반성할 때는 이미 지났어. 10년 동안 기회를 줬잖아. 저는 돌아섰어요. 서연이랑 준호한테 제대로 된 아빠 한 번 되어본 적 없잖아. 이제 와서 무슨 반성이야. 민희야, 양육비 제대로 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빠 노릇이야. 저는 법원을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150만 원,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저와 서연이, 준호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한테는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2주 후였어요. 뉴스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봤어요. 다단계 업체 스타라이프 대표 구속,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스타라이프가 사실 불법 다단계였대요. 물건값의 80%가 상위 판매원한테 가는 구조였고 사실상 폰지 사기였던 거죠. 그리고 김보라. 그 여자가 스타라이프의 핵심 간부였대요. 새로운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김보라는 남성 회원들을 유혹해 고액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남편을 이용했던 거였어요. 남편 돈, 시아버지 돈, 저희 가정. 전부 다 빨아먹으려고요. 엄마, 뭐 보고 있어?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내렸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응. 할머니네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 할머니한테 전화해볼까? 서연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희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스타라이프가 사기였대. 나 피해자야. 그래서 김보라가 나 속인 거야. 그 여자가 날 이용했어. 남편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내가 투자한 돈 다 날아갔어.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했는데? 도와줘. 제발.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기억나? 10년 동안 놀고 먹고, 빚 만들고,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내 사업 방해하지 마. 너는 내 능력을 몰라. 그렇게 말했잖아. 민희야, 그리고 서연이랑 준호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빠 바빠. 나중에. 맨날 그 소리만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가족이 뭔지 몰라. 책임이 뭔지 몰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감당해. 당신이 만든 일이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이랑 준호, 저, 그리고 시어머니.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준호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더 만들어줄게. 서연아, 넌 학교에서 뭐 배웠어? 오늘 과학 시간에 식물 관찰했어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희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효민이한테서 연락 왔다며? 네, 돈 빌려달라고요.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어. 그 녀석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해. 어머니, 그래도 아들인데 안 힘드세요? 힘들지.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안 힘들겠어? 근데 말이야, 네, 그 녀석이 이렇게라도 안 되면 평생 안 변해.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리지. 시어머니가 서연이랑 준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건 우리 손주들이야. 효민이는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이 애들은 아직 어리잖아. 어머니, 민희야, 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후, 저는 쇼핑몰을 확장했어요. 인테리어 소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판매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으로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2명 뽑았어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 3천만 원 돌파했어요. 정말 대박이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거잖아요. 서연이는 11살, 준호는 9살이 됐어요. 이제서야 아이들의 표정에서 구김살이 없어졌어요. 1년 후, 저는 우연히 남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한테서요. 민희야, 효민 씨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개인 파산 신청했대. 그래?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됐나 봐. 지금 고시원에서 산대.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죠. 김보라는 그 여자? 징역 5년 받았대. 사기죄로. 그렇구나. 미니야, 넌 진짜 잘 빠져나왔어. 조금만 늦었으면 너도 같이 망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 베란다에 나갔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도 그 집에서 시달리고 있었겠죠. 아니면 빚더미에 깔려서 허덕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기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혼할 결심도, 새 출발을 할 힘도 전부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아, 준호야, 고마워. 두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38살의 10년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40살의 사업가로 성공하고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밤새 울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근데 그때마다 서연이랑 준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남편은 피를 나눈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결혼 생활이 힘들거나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요. 저도 그랬어요. 1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희망을 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세요. 새 출발을 할 용기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서연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행복해? 응, 행복해. 진짜? 응, 진짜. 너랑 준호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행복해, 엄마. 나도. 준호가 끼어들었죠.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큰 집도, 비싼 차도,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과 웃고 떠들 수 있는 것. 그게 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새 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